반갑습니다. 정수기 미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전구다마의 물 전해질 역할을 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구다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닷물이고요. 그 다음 생수고 수돗물이고 빗물이고 여기가 역삼투압 정수기 물입니다. 그 앞에는 이제 제가 잔을 갖다 이렇게 흰 잔에다 넣는 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pH 측정을 목적으로 제가 시약을 산알칼리를 보는 시약을 떨어뜨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물과 미네랄, 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즉 광물질이죠. 광물질이 전해질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죠.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 언급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광물질 정도를 제가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담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량이 생겨가지고 이 바닷물 쪽에 있는 똑같은 전구담화가 아닙니다. 오늘 이해하시고요. 어차피 바닷물이 제일 불밝기가 밝습니다. 그러면은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면은요, 이건 어차피 바닷물은 더 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바닷물은 전해질 역할을 가장 잘 할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생수입니다. 두 번째가 생수인데 생수가 옆에 바닷물 나무 때문에 잠깐 빼겠습니다. 보시면은 생수도 아주 약하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요. 수돗물이 굉장히 불이 바닷물 다음으로 밝습니다. 그 다음이 빗물이고요. 빗물하고 생수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밝기입니다. 밝히고 역삼투압은 거의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금 전구담화가 와트가 좀 약합니다. 약한데 이 역삼투압 방식의 물에도 잠깐 끌게요. 껐다가 와트가 좋은 전구담화를 넣게 되면은 역삼투압 정수기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 역삼투압 정수기도 미네랄 없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겠죠. 분명히 전구담화에 불이 들어오니까요. 그죠? 자,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빼고요. 제가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구담화를요. 이거 바닷물인데 바닷물 전구담화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 전구담화입니다. 요거 여기 넣으면은 물론 바닷물이 제일 불이 밝아요. 보세요. 바닷물 어차피 똑같은 전구담화의 조건에서 바닷물이 제일 밝습니다. 근데 역삼투압에서는 이 전구담화로는 거의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 소금물을 녹여놨습니다. 미리 소금을 넣는데 녹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미리 소금을 역삼투압에 정수기 물에다가 소금을 녹여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를 자 붓게 되면 어떤 현상인지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 소금을 넣은 겁니다. 자, 어때요? 소금물을 조금 넣는데 전구담화가 환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물속의 미네랄은요, 그 바닷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한 H2를 증발시켜서 얻는 게 소금이잖아요. 근데 이 소금을 조금을 넣는데도 솔직히 수돗물보다 더 밝습니다. 담화가 수돗물보다 더 밝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물만 먹고 뭔 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좀 변화는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음식 먹고 물 먹고 하다 보면은 위 속에서는 충분히 이런 광물질이 쏟아져 나와서 제대로 된 전해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 걸러서 음식하고 같은 게 먹게 되면은 충분히 체내에서 이렇게 전해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의 소금물을 역삼투압 녹이물을 조금만 넣는데도 불이 환해져 버리잖아요. 솔직히 수돗물보다 더 밝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볼 때는 제대로 된 정수기를 활용해 가지고 물을 깨끗한 물을 먹겠다. 그 미네랄을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소금물을 조금만 부었는데도 이렇게 담아야 불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전해질 역할을 하는 미네랄. 이 미네랄이 결국 뭐예요? 소금은 즉시 미네랄 결정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광물질은 광물질. 이렇게 불이 밝잖아요. 빗물에도 제가 소금물을 조금 부어볼까요? 어떻습니까? 희미한 빗물도 밝게 들어오죠. 자, 또 희미한 생수도 한번 부어볼까요? 자, 고르게 다 밝아져 버리죠.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구독자님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물 화학 물질을 완벽하게 정수하는 게 역삼투압 방식인데 그 완벽하게 정수를 해가지고 그죠? 미네랄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음식에는 간이라는 게 다 들어가잖아요. 소금이 다 들어가잖아요. 김치 소금 없이 됩니까?
모든 음식에는 간이 들어가야지 맛이 나기 때문에 간이 소금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 체내에 들어갔을 때는 물 자체가 조금 부족한 미네랄이 할지언정 소금 염분이 들어가면은 다 전해질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낮은 이유는요, 우리가 햇빛을 안 보고 운동을 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세 가지가 복합적 중에 하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수돗물에 수돗물에 어떤 불안함 때문에 차라리 안전하게 해가지고 미네랄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게 걸러서 순수한 H2O 그래도 약간의 그 미네랄 있잖아요. 화기식이 들었잖아요. 역삼타워도 불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부족한 거는요, 소금 조금 먹어도 이렇게 전해질 역할을 잘하는 강물질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 영상은 맞네, pH를 봐야 되겠네. 제가 그러고 pH를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앞에 다양하게, 자, 순수대로 바닷물, 요 씨약인데 씨약, 산알칼 씨약입니다. 하나 둘 셋 방울, 하나 둘 셋 방울, 하나 둘 셋 방울. 물이 많으니까 셋 방울씩 떨어뜨려야 되겠네요. 셋 방울.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한번 잘 저어 볼게요. 저어서 pH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자, 이렇게 저 영상을 싹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반대로 뒤집어서 해야 되나? 자, 보세요. 요게 바닷물입니다. 좀 파랗죠? 그 다음 바닷물보다도 조금 연한 게, 자, 요게 생수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의 pH 좀 옅죠? 그 다음 수돗물하고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이제 빗물이죠. 빗물입니다. 요게 빗물. 그리고 요게 역삼투압 정수기 물입니다. 차이 나죠? 분명히 요게, 자, 수돗물하고 두 개를 넣고 봤을 때 한번 보세요. 수돗물하고 차이점. 예. 약간의 약간이 아니죠. 미네랄을 제거를 하니까 수돗물하고 역삼투압 정수기는 색깔에서도 비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미네랄 성분 일부를 잡아내니까 pH가 떨어지죠. pH가 예를 들어 수돗물이 뭐 중속 약간 이상 7.23 정도 된다면은 역삼투압으로 걸리면은 약산성이 되거든요. pH가 6.9 정도 이래 되겠죠. 그렇게 변화를 주는 거. 그렇죠. 미네랄을 걸러낼 성능이면은 방사능 오염 물질, 유해화학 물질, 페인트, 다이옥신, 페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 완벽하게 잡아준 그 물을 먹으면서 필요한 조금 부족한 미네랄은 어때요? 소금 보셨잖아요. 소금 자체가 강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불을 환하게 다 밝혀버리잖아. 소금물을 조금씩만 나눠보도요. 그 소금 자체가 우리가 염분이 들어가니까 굳이 미네랄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될 수 있으면은 미네랄도 지나치게 많이 먹다 보면은 우리가 결석 생기잖아요. 결석, 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심장 판막에는 너무 많은 강물질을 오랫동안 지속도로 지하수를 오래 드신 분들이 심장 판막이 석회화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정말로 자연인들이 건강한 거는 떨어지는 빗물이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좀 옅죠. 불도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불은 들어오잖아요. 빗물이. 왜? 대기 중에 어떤 먼지 이런 것들을 다 화합해서 떨어지니까 이렇게 부정부담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역삼투압이 제일 약하게 들어왔고 소금물을 약간 태우니까 다시 불이 환해졌다는 거. 이런 사실만으로도 볼 때도 우리는 물은 깨끗하게 먹으면서 부족한 미네랄은 소금이나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으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대구에서 살면서 낙동강물에 심각한 그 원수가 들어온다면은 저는 역삼투압으로 걸러서 물을 안전하게 먹겠다는 개념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